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금요일날 코스피는 0.23% 하락, 코스닥은 보합 마감했네요. 목요일날 좀 큰 폭으로 양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스피도 오랜 진통 끝에 이 저항대를 넘겨놨기 때문에 위아래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래 구간으로 많이 열려 있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조금 조정받고 다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.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고점인 요 정도 근처까지는 천천히 상승세를 좀 타주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 가운데, 코스피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. 코스닥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이랑 2차 전지, 에코프로 형제들이 더 이상 좀 밀리지 않고 간헐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가운데 반도체 하루 올리고, 그다음에 서브로 좀 로봇도 좀 갔다가 제약바이오도 좀 추세적으로 괜찮고 하면서 반도체, 2차 전지, 제약바이오, 그다음에 서브로 로봇 정도, 이렇게 이제 지금 섹터는 좀 순환매를 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를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어떤 섹터로 수급이 몰릴 때 그 폭발성이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반도체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막 좋다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오르는 애는 오르는데 또 하락하는 애들은 하락하고, 저번 주 금요일도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 섹터 반등이 나오는데,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고점을 좀 뚫고 전고점까지 이제 도달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느낌은 또 별로 없었죠. 또 개별적으로 옛날 같으면은 대동여 같이 이런 애들이 만약에 급등을 해주면 다른 로봇 섹터에 돈이 되게 좀 이렇게 몰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, 요즘은 뭔가 시장에 돈이 그렇게 화끈하게 몰리는 경향성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.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이제,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화끈하게 움직일 때는 저가권에서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갈 때, 이럴 때 있죠. 이럴 때나 이제 이럴 때 좀 화끈하게 움직이고,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멘트를 드렸지만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피로도가 좀 많이 높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제 가볍고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려면은 또 조금 이제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,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금 신고가를 좀 써낸다든지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는 조금 그 힘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제가 저번 방송에서는 반도체만을 피로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모든 섹터가 조금 피로도가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에 활력을 좀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새로운 굉장히 강한 테마나 새로운 주도 섹터의 탄생, 그러니까 오랫동안 쉬었던 sek터가 움직이거나 굉장히 좀 강력한 재료,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형성이 되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가 좀 나와줘야 단순히 지수 상승을 떠나서 그 시장 안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스윙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재밌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데, 지금으로서는 반도체, 2차 전지, 제약바이오 너무 또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다 올라온 상황이고, 전체적으로 좀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피로도가 좀 높은 상황이 아닌가 해서 조금 최근에 시장을 보면 뭔가 좀 화끈한 맛은 좀 많이 떨어지죠. 답답한 국면.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는 가는 것 같은데 종목들 움직임은 되게 좀 답답하고 밋밋하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현재 시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반도체 쪽은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멘트 많이 드렸고요. 개별적으로 또 가는 애들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얘네들은 조금만 오르면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.
그래서 이미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되고 인기 있고 많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 말고 만약에 반도체 쪽을 지금 진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곧 이제 뭐 신고가를 바라보는 녀석들 혹은 지금까지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었던 애들,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,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뭐 움직임이 크게 없었던 애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양봉을 뽑는 경우가 저번 주에 또 몇 차례 있기도 했고, 아니면은 방송에서 여러 번 뭐 멘트 드렸던 종목인데요. 뭐 PSK 같이 완전히 신고가를 이제 뚫어내는 뭐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, 요런 애들이 좀 움직이고요. 좀 이렇게 파동이 여러 차례 나온 종목들은 피로도가 확실히 좀 있는 상황이지 않나, 그렇게 일단은 반도체 쪽은 보고 있다.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는 여전히 조금 전 괜찮게 보고 있다. 여러 번 멘트 드렸던 것 같고요. 삼성 SDI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힘이 있게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이제 장기 평선인 한 241선 요 정도까지는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, 이 종목도 너무 많이 언급을 드리는 것 같아서, 그러니까 이게 뭐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면 뭐 자칫 리딩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. 그냥 뭐 정고점까지 한번 트라이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뭐 지켜는 보실 수 있는 정도. 전고체 쪽은 삼성 SDI랑 이수스페셜이랑 한농화성도 바닥권에서 좀 파동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라서 뭐 단기 반등의 정도, 그 정도로 접근을 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저희 뭐 이제 스터디방도 그렇고 멤버십방에서도 로봇 쪽은 뉴스도 계속 나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한 이쯤일 때였던 것 같은데요. 여기 이제 전고점이죠. 한 번, 뭐 두 번, 세 번 정도 맞고 떨어졌던 여기를 좀 넘겨주면서 다시 한번 여기 전고점까지 가는 흐름이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렇게 되면은 레인보우가 어찌됐건 현재로서 뭐 가장 로봇 섹터 안에서는 영향이 큰 대장주니까요. 얘가 정고점까지 한번 치고 가면 나머지 종목들도 좀 움직일 수 있다. 거기다가 뭐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로봇 플랫폼인 그루트를 공개한 것도 있고, 거기다가 뭐 피규어사의 피규어 01이라는 로봇, 최근에 뭐 제가 보여드렸던 로봇 영상이 있잖아요. 오픈 AI와 로봇이 결합이 되면서 사람과 이제 대화까지 가능한 수준의 로봇, 영상도 제가 좀 보여드렸고 해서요. 로봇도 좀 오래 쉬기는 해서 한 번 정도는 뭐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번 좀 멘트를 드렸는데요. 지금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 안에 있죠. 그래서 한번 로봇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ADC 쪽은 일단 뭐 알테오젠이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얘 뭔가 좀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천천히 우상향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. 뭐 이제 기술 수출이나 이런 판권 계약 내용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. 그리고 4월 초에 또 암 학회 있잖아요. AI CR까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. 거기다가 레고캠 바이오도 지금 신고가를 한번 뚫어놓고 조정 구간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신고가를 안착을 해가는 흐름으로 가면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Y바이오 로직스도 제가 요 날쯤이었나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올려놓고 횡보로 가다가 이제 2차 파동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서 좁게 보고 있다는 멘트 드렸었고, 그리고 금요일 날에 바이오 쪽에서 좀 새로운, 제가 이제 언제 이게 재료가 될까라고 사실 생각은 하고 있었고, 이제 블로그도 써드리려고 제가 내용 정리를 좀 하고 있었었는데, 금요일 날, 왜냐면 스터디방에다가도 제가 올려드렸었거든요. 엔비디아의, 여기 이제 블로그 한번, 토요일 날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. 엔비디아가 현재 이제 AI 뭐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반도체 칩이나 뭐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고 AI와 융합, 결합이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산업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성장성 있게 보고 있나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
엔비디아의 다음 타겟은 로봇과 AI 신약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로봇 관련해서는 뭐 칼럼을 한번 써드렸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 좀 칼럼을 써드린 거고요.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아니겠습니까? 총 뭐 이제 소요되는 시간도 보통 10년에서 뭐 15년. 그러니까 후보 물질하는 데도 한 5년, 전임상 1.5년, 임상 3상에서 뭐 한 6년, 허가 검토 및 승인 받는데 한 2년 해가지고 총 한 10에서 15년 이 소요가 되고 거기다가 평균 들어가는 R&D 비용이 3조에 육박을 해요. 그러니까 10에서 15년 동안 10에서 15년 평균 소요 시간과 3조라는 돈을 들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100% 성공한다라는 보장도 또 없는 거죠.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약 개발은 정말 우리가 뭐 로또 되면 로또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이제 인식이 되던 거다 보니까 최근에 신약 산업의 이제 트렌드를 보면 빅파마들도 굳이 뭐 이제 후보 물질 도출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막 너무 막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다 해서 쏟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뭐 전임상 단계에 있거나 임상 1, 뭐 이상 단계에 있는 거 그냥 사와가지고 이제 라이센스를 사와서 마지막까지 이제 가져가는 뭐 그런 흐름도 좀 많고 반대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도 임상 3상까지 가져가기에는 본인들의 져야 될 리스크가 사실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중간 단계에서 빅파마한테 기술 수출해버리거나 판권 이전을 뭐 판권 계약을 좀 하는 뭐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어찌됐건 또 이제 AI가 등장을 하죠. 그래서 그러니까 AI 생성형 AI를 통한 이 신약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좀 이렇게 바이오 산업에 가져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엔비디아의 AI가 이제 뭐 바이오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. 이게 뭐 최근 뭐 1, 2년 만에 갑작스럽게 그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바이오 진출을 계획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.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던 거고 최근에 뭐 이제 신약 개발 기업인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에 뭐 이제 투자도 하고 굉장히 같이 이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.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1월 달이었나? 아무튼 네, 이때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인 바이오니모를 좀 선보였는데요. 이 니모라는 게 엔비디아의 이제 툴킷인데 예를 들어서 칩 니모라고 하면은 반도체 설계를 도와주는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. 바이오니모라고 하면은 뭐 바이오 플랫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요런 이제 내용들을 저도 좀 이미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알고 있었고 물론 이제 재료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제 긴가민가 했던 거는 어찌됐건 국내에 좀 관련주들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뭐 파로사이 바이오나 신테카 바이오 그다음에 뭐 보로노이, 오스코텍, 뭐 중해제약, 동구바이오제약, 차백신 연구소 뭐 여러 종목이 있긴 한데 뭔가 좀 굉장히 뭐 시장을 주도할 만한 테마가 되기에는 종목들이 좀 덜 받쳐준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하긴 했어요. 그래서 언젠가 뭐 어떤 종목이 뉴스 띄우면서 한번 오르면 뭐 주도 테마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. 그래서 테마군 형성은 한 번은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파로사이 바이오가 뉴스 띄우면서 일단 조금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. 뭐 종목들 몇몇만 봐도 현재로서는 뭐 파로사이 바이오가 가장 좀 좋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에서 가장 좀 그래도 AI 신약 개발 관련 기업이라고 하면 신테카 바이오가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뭐 차트의 위치나 뭐 그런 면들이 굉장히 좀 깔끔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진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은 파로사이 바이오가 금요일날 치고 나갔기 때문에 뭔가 후발주들이 같이 엮여주면서 뭔가 테마군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.
네, 그리고 저번 뭐 아무튼 제가 블로그에다가 주제를 잡고 이제 칼럼을 썼다라는 것은 그래도 재료 자체는 괜찮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썼던 게 뭐 유리기판도 썼었죠.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최근에 움직임이 있는 애들 보면 뭐 필에너지, 필옵틱스,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. 얘네들도 흐름은 계속해서 뭐 지켜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뭐 1파동으로 이렇게 그냥 뭐 죽는지 아니면 이렇게 2파동으로 좀 넘어가는지.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뭐 섹터랑 테마 정도 살펴보고요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